안녕하십니까. 울주 마음건강TV 김동열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또 퍼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진료의 시작, 편견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봉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정신질환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신 정신질환자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다. 함께 통합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고 혼자 죽어가는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본인께서는 그냥 이웃으로만 봐달라,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2019년도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정신건강 태도 및 지식에 대한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18년도에는 정신질환자가 조금 더 일반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질문했을 때 18년도에는 60.8%라고 생각을 했지만 2019년에는 64.5%로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실제 이 사실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일반인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14배 정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0.1% 정도에서 범죄가 생긴다고 보는데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자보다 일반인의 범죄율이 한 30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 근방에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일반인이 실제로는 더 범죄가 더 훨씬 많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에서 뉴스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0.1%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비율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생각 걱정하는 정신질환자가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결과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였는데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려 39.3%나 됐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정신질환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20.3%,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7%,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10% 정도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을 알지 못해서가 한 9% 정도 됐다고 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이 역시 정신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굉장히 아직까지는 편견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으신데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이라는 건 마음에서 비롯된 약한 마음이 아마 정신질환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을 다잡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치료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취직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거야,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참아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신과 이제 치료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면은 이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나는 취업을 앞으로 더 이상 못할 것이고 요즘 많이들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더라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그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많은데 그 기록은 남습니다. 어떤 모든 의무 기록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고 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공단에도 이제 기록이 남고 또 심사평가원에서도 자료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걱정 때문에 실제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는 어찌 보면 자칫 병을 키운 다음에 아주 큰 심각할 때 그 뒤에 이제 감당이 되지 못할 정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기록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록에 남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록에 남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그런 기록들을 전혀 반출하거나 알려드리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이제 정신과가 치료가 또는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게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약물이든 아니면 진료든 간에 모두 이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굉장히 비쌀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를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저희 국민들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아주 부분적인 그런 일부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다 보험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 적용된다고 하니 많이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편견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게 약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약물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독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신과 약물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 그래서 복용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정말 안타까운 오해이시죠? 안타까운 오해이시고 정신과 약물을 한번 복용하면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해서 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실제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고혈압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합병증이 생겨서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고혈압 약을 시작을 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약을 안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결국은 혈압을 조절하듯이 어떤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약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약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상태가 좋은 경우는 점점 일정 기간 유지 이후에 약을 감량을 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판단하에서 이제 결정하시겠지만 그 약을 중단했을 때 생기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을 그냥 유지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용하면은 그 평생 복용해야 된다. 그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지를 위해서 증상의 유지라든지 이제 유지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복용을 조금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이제 먹으면은 바보가 된다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설 같이.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그 일부 약물 아주 이제 극히 특정 약물에서 약을 복용하면 이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약물 부작용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적절한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과 이제 치료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주변에 이제 저희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주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중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변 사람들의 이제 권유만 믿고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일찍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봐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이런 경우일수록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가능하면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신뢰해서 그게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졌던 정신과 진료 그리고 약물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